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6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2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1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갑자월 정미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재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은,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가 같았죠. 지화가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 다르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모기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 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처나가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10중8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준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준세수설을 취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모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추가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것,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일간정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고 등촉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이고 양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음간보다는 조금 더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등촉지화인 음화정화라고 하는 것은 촛불 또는 보답불과 같기 때문에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바로 수국화의 영향, 정화 촛불이 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는 병화와 달리 사시사철 일간 정화가 왕하더라도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대동하고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일간의 특성이 매우 소융하고 조금 부드럽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화 일간이 또 태어난 월령이 자월입니다. 자월은 그 본기가 지장간 개수가 왕한, 칠살이 왕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특히나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경이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고, 일간 정화가 인성이라고 하는 간목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바로 정화, 촛불을 켜놨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러한 형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해서 중요한 것, 자월의 정화는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작은 촛불이 수를 갖다가 감당해 내기가 어렵겠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겁재인 병화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정화는 달과 같고 병화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태양이 떠 있는데 정화가 있게 되면은 탈광된다, 탈광되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이론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정화가 병화를 봐서 탈광되는 경우에는 일간 정화가 신왕했을 때 병화를 보면 탈광되는 것으로 보고요. 해자 축월같이 일간 정화가 너무 약한 경우에는 겁재인 병화를 보면 도움을 얻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병화는 정화를 도우면서 자월의 혹한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병화도 정화도 자월에 신약하기 때문에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주해주고 병화를 생주해줄 필요가 있고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 정화가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튼튼하게 얻은 연후에 간목을 얻는다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인사오 등의 정화가 뿌리를 두고 간목까지 얻었다라고 봤을 때, 이때는 개수가 아닌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갖다가 보강해 줄 수 있다. 아무리 정화가 왕하더라도 한수인 개수를 쓰기는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모닥불, 캠프파이어 불이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불이 붙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오면 금방 꺼집니다. 그죠? 예를 들면 산불이 나가지고 진화자가 굉장히 더딜 때 우리는 뭘 기대하죠? 하늘에서 비가 와주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정화가 아무리 왕하더라도 개수 쓰기는 굉장히 어렵고, 임수를 얻게 되면은 달이 휘영청 떠 있는데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어서 정화의 빛을 보강, 수보, 양광 해주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물론 개수를 정화가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보다 그 개수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
천간에 간목이 있다든가 또는 무토기토가 있어서 개수를 갖다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때는 개수를 쓸 수 있지만은 그런 통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개수를 쓰기가 어렵다. 우리가 시속 100km, 120km, 130km, 150km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브레이크로 통제할 수 있다.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통제 장치가 있으니까 달리는 거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급발진이라고 하죠. 통제가 안 되면 큰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죠. 정화가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고, 임수를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 간목이라든가 식상이 있어서 제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큰 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월에 꼭 임수만 투출을 하라는 법은 없고 개수도 투출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완전 살중신경한 상태에서 정화가 매우 위태로운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인데, 간목이 있게 되면은 수생목, 목성을 한다든가 정화일간이 왕할 때는 무토기토가 이 개수를 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자월의 정화는 일단 보다 간목은 필수로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인사우등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병화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때는 탈광으로 보지 않는다. 개수가 투출됐을 때는 인성이라든가 식상 등으로서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임수를 얻게 되면 정화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수보양광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입니다.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특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전체적인 틀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또 어떤 나라는 뭐 사회 무슨 주의 이런 데도 있죠. 공산주의도 있고, 어떤 국가의 틀이라고 하는 것, 어떤 국가의 체제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틀이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길흉이 달라지는 것이고, 격국을 명확하게 판단해 놔야지만 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격국과 용신 필요 없다, 뭐 격국 용신 불용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격국과 용신을 보다 잘 모르니까 뭐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와 신포도죠. 여우가 어디서 무어에 보면 포도가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먹을라 해도 점프를 해도 닿질 않는 거지. 나중에 한마디 하죠. 저건 쉬어서 맛이 없을 거야, 뭐 이런 거죠. 따라서 사주 하게 있어서 격국과 용신도 알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인데, 모르면 신포도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했죠. 그래서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정화는 음화가 됩니다. 그리고 월지의 자수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양이지만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 본기가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된 것이다.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되죠. 음대음, 정화도음, 그 다음에 월지 있는 수도음인데, 수가 화를 극하는 관계, 월지 있는 자수가 일간 정화를 극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나를 극한다. 자라고 하고요. 그 과자는 관성이라고 쓰죠. 관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관과 편관, 편관은 달리 칠살이라고도 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라고 하고요. 어저께 병화, 양화가 음수인 자수로 봤을 때 정관격,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대음이죠. 그 다음에 또는 양대양이 돼도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칠살이라고 하고, 격도 마찬가지로 편관격 또는 칠살격,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수가 왕한, 관석이 왕한 수왕절이 되는 에 반해서 화라고 하는 것은 해월에 절지가 되고, 자월은 여기가
폐지가 되니까 화는 굉장히 약합니다. 일간 정화는 약하고 살은 굉장히 왕한 사주가 되죠. 신약살왕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살중신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다 월간에 개수가 이렇게 연간이죠. 연간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적인 평관칠살격에 완전 살이 중중중하죠. 자중에 있는 본기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살중신경이 되는 것이고, 살중신경하다 또는 신약살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일간이 신약하다라고 해서 관사를 관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정화 설명할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음화이기 때문에 등촉지화와 같기 때문에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월에 오늘 같은 경우는 개수까지 투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화가 이렇게 약한 경우에 간목을 얻게 되면 수칠살이 인성인 간목을 생하고 간목이 나를 생해서 요거는 살인상생해주는 그런 구조가 돼서 사주가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우가 좀 부족하니까 천간에 병화라든지 지지로 사오화 등을 얻어서 좀 차가운 기후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중신경의 완전 신약한 구조가 되는 것인데, 자, 일지 미토를 봤습니다. 미토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미토는 뭐예요? 육친으로 식신이 되죠. 내가 생하는 것인데, 저 미중 안에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정화 일간이 통근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일간 정화 미중 정화에 통근하는 것보다는 미토가 일간 정화를 갖다가 설기하는 것이 더 크다. 설기함이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 좀 다행스러운 거는 연지의 묘라고 하는 편인의 뿌리를 든 뭐가 투출되어 있다? 간목이 투출되어 있어서 일단은 칠살이 목을 생하고 목이 다시 화를 생해주는 이런 살인상생의 구조는 원국에서 이렇게 갖추었으니 나름대로 짜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조후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아무리 간목 인성이 정화를 생한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매우 약하다. 미중 정화에 뿌리를 둔 것은 거의 뿌리를 두지 못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 일간의 뿌리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남자로 태어났을 때 또는 여자로 태어났을 때 대운의 흐름을 알고 나서 생시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생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자월에 태어나서 개수 투출되어 있으니 살중신경한 구조의 신약한 사주였는데, 다행스럽게 묘의 뿌리를 둔 간목이 투출돼서 살인상생하는 구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조우도 좀 부족하고요. 정화일간은 일간 스스로의 뿌리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봤는데,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이만큼이 금수운으로 가는 거고, 이건 화운이라 하더라도 기미는 토가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을축대운을 좀 지나서 병인부터는 이렇게 60년간 거의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병오시, 화가 부족하다 보니 병오시를 잡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 오미합이 이렇게 되고 병화 투출되어 있으니 상황에 따라서는 음화인 정화가 양화인 병화를 보면 보다 탈광돼서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지만은, 일간 정화가 약한 경우에는 탈광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병오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잘 보시면 요 병오시가 되게 되면 오미합의 병화 투출되어 있죠. 간목이 화를 다시 생하는 구조에 제 아무리 자월에 개수 투출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가 요건 약합니다. 그래서 병오시라든가 을사시라든가 이렇게 만약에 되게 되면 요거는 남자로 태어났을 때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을축대운을 넘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화대운이 60년이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이렇게 있으니까 차라리 여기는 수를 좀 잡아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갑진시를 다시 한번 잡아주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냐면, 물론 이제 목이 너무 많아서 목다하시게 될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칠살 개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여자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무신시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겠다. 이거는 물론 인성이 통관도 하지만 만약에 인성 간목이 극을 받는 경우에는 무토로서 개수로 이렇게 뭘 해줄 수 있죠? 제해줄 수 있다. 상관, 제살할 수 있는 구조에다가 수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자는 무신시 괜찮고 경자시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죠. 이거는 칠살이 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뭐 사진상생이 되고 있으니 이거는 솔직히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게 을축대운을 어떻게 좀 넘어갈 것이냐가 좀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을축대운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 대운의 흐름입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무신시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경자시나 신해시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여자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무신시 또는 뭐 신해시도 나쁘지 않고요. 갑진시도 나쁘지 않다. 남자의 경우에는 을사나 병호시 정도 이렇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7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7살로부터 정화를 보호해 주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월간에 이렇게 간목이 묘의 뿌리를 두고 투출된 거 이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고 대운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생시는 그거에 맞게 또 선택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